저는 지금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변함이 뭐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관세 폭풍 맞았잖아. 환율 폭풍이야. 지금 원화 강세를 너무 좋은 시각으로 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추경이 이제 급격해서 뭐 의장이 3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반대로 행동을 해. 실제는 앞에 사는데 뒤에서 팔아먹어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3월 달부터 오른 게 방산, 조선, 원전, 이게 이제 추세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종목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테마주 순환 전략에 집중을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표주들 현금화시키고 매매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또한 강조를 해주셨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뭐 그 전략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네. 시가 상위 종목들을 매매하지 말라는 거는 저는 지금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폭풍이요? 어떤 예. 폭풍이요? 좀 우리는 변함이 뭐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관세 폭풍 맞았잖아. 환율 폭풍이야. 혹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객 시장에서도 지금 18원 정도 내려오면서 1380원 선을 깼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의미 있게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강제 플라자 합의 같이 네. 우리 정부는 자꾸 부인하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강세로 가면 좋아요. 네. 강세 가면 우리 돈의 가치가 좋으니까 외국인들도 더 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닌 상태에서 강제로,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어디 뭐 기준을 딱 정해갖고 1,300원에 거래시켜, 1,330원에 거래시켜, 이런 그 불합리한 계약을 만약에 강요했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첫 번째, 수출 기업이 치명타를 입겠죠. 네. 예? 갖다 줘서 1달러당 1,400원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1,350원이나 1,400원 갖고 와봐요. 그러면 일단 수출해 갖고 해서 뭐 미국으로 가 갖고 수출했던 뭐 화장품이니 특히 자동차니 이런 것들, 반도체니 이런 것들이 타격을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일주일 동안에 지수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마치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력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날 받은 것 같고, 그날 밤 미국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350 시작했다가 보합까지 올려놓고 뭐 전혀, 그러니까 5일 동안 미국 시장 보세요. 요 날이 5월 14일 우리가 수요일 날 갖고 이제 그냥 옆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5일 단위로 한번, 요새는 미국 시장도 대형주도 다 팔고 여기도 폭풍 전화 같으니까 뭔가 터질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체크해 보는데, 나스닥은 5월 14일과 일주일 전인데 그냥 0.6이니까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네. 그런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양자 컴퓨팅이에요. 28%, 5일 동안 기준입니다. 네. 28% 갖고 16% 갔는데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솔라가 가장 급등했던 것이 오히려 단기간에 12%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IRA에서 갑자기 또 이 태양광이나 그 배터리 쪽 이런 것들, 보조금 이런 것들이 급락을 시켰고, 네, 보조금 폐지 앞당긴다고. 예. 예. 아마존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그냥 원전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요새 보면 작년만 해도 원전 얘기하면 다 부정적인 시각이 80%, 긍정적인 시각. 제가 딱 보면 원전 얘기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반대되는 시각, 또 원전이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원전이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원전이에요. 뭐 원전이 모든 걸 살리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미국도 지금 뉴스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작년 12월만 해도 현대건설이 2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5만 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님? 그 몇 개월 사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의 어떤 원전의 전환이, 이제 건설도 원전이래요. 예? 원전 갖다 붙여놓고 그냥 원전 하잖아요. 삼성물산에도 원전이 붙었던데요. 오늘 삼성물산은 제가 저 무거운 게 12% 가까이 오르는 거 보고 웬만한 중소형주 상한가 친 거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우주 발사체 만드는데 그게 언제 진짜 만드는지 연구한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삼성물산 올라가는 거는 거버넌스 게임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그 냄새가 나는데 내일 이제 뭐 2시인가 공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들통은 나겠죠. 네. 근데 큰 그림으로는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보면서 상승 종목들 보면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다 거버넌스와 연동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렇게 통계를 내다 보면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제 5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서 분기점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는 계속 흘러내리고 SK 하이닉스는 20만 원만 가면 지지선은 되지만 수익을 안 줘요. 그리고 나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17만 원 구경할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보세요. 5월 14일 날 2460인데 19일 날 우리가 오히려 60포인트 빠졌다가 지금 대반등 중이고 네. 나스닥도 코스닥도 739 고점에서 710까지 빠졌다가 좀 돌려요. 그래서 요거 고점 돌파하고 뭔가 모양을 뭔가 이렇게 가면 딱 좋은데 그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갖고 그러면 환율이 좋아요. 네. 그럼 외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느낌이 확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5월에는 그래도 순매수로 잡히고 있잖아요. 순매수는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나쁜 순매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나쁜 순매수. 삼성전자 자동차를 사지 않으니까 반도체 첫 번째 자동차. 네. 계속 우리나라 1, 2등을 때리는데 그게 뭐 좋은 에너지는 아닐 거고 자동차도 아까 원화 강세되면 가장 치명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오는 게 그 3월 13일부터 지금까지 8조 때린 거가 롤오버보다 청산될 때 매수 들어오는 게 오히려 외국 매수 에너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6월 10일까지 청산 매수예요.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난 이게 좀 찝찝하고 그리고 매수한 것들이 대부분들 차화정에서 뭐 우리나라 수출 이런 거보다 원전 그냥 원전이에요. 원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제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먹여 살리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좋고 뭐 하려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냥 뭔가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맑아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면 저기서는 그냥 천둥 번개 치고 그냥 회오리 바람 불고 뭐 이런 거가 곧 다가오는데 아직 우리는 방어를 못한 상태? 꼭 이런 이미지가 드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좀 옛날같이 조금 한두 시간 더 할애해갖고 옛날에는 잠 끝나면 잤거든요. 너무 피곤하시니까요. 네. 네. 그냥 일단 습관적으로 잤어요. 밥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근데 이제는 끝나갖고 컴퓨터를 이렇게 모이면서 자동으로 딱 눌러보면 이게 이 전체 상장 종목이 그냥 순식간에 다다다닥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려봐요. 그래갖고 이상한 거 딱 누르거든요. 그럼 스톱 시켜놓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보는데 그냥 느낌이 시하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냐면 이런 거를 전체 상장 종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오늘 기준으로 올라간 거 특징 있게 각도 있게 올라가는 거 뭐 거래량 늘은 거 그다음에 오늘 특징 있게 급락한 거 거래량 늘은 거 하락하면서 이런 거를 다 샘플링 해갖고 복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놔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요게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 주 수요일 날 딱 싸갖고 지금까지 해피하신 분은 이쪽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해피해.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일 1등으로 해피하십니다. 일주일간의 수익률이에요. 그동안 이게 일주일만 이래도요. 네. 5월 14일 기준으로 오늘까지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추세로 쫙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네. 황제주 삼양식품,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 현대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그다음에 삼성물산, 영업무역 이거 쭉 보면 원전주하고 그다음에 방산주하고 그냥 원전주
갖다 치면 두산에너비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런 것도 원전주로 할 수 있고 삼성그룹 거버넌스로 여기 삼성물산 있죠, 호텔신라 있죠, 삼바 있죠. 이런 것들만 급등했어요.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주인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관리가 들어가는 종목. 근데 옆에 보면 끔찍해요. 옆에 보면 떨어진 게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 한진칼은 호반과 반호반의 그 M&A에서 급등했다 급락하는 거라면 제외한다면 코스모 신소재, TC스틸, 에코프로 머티, 삼화알루미늄, LNF 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지금 2차 전지가 이제는 될 거다라고 그 희망에 그런데 또 떨어지고 이제는 될 거다 아주 그냥 피를 말리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리고 악재가 계속 생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늪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그리고 다시 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뭐 네오이민티 무슨 항암 무슨 뭐는데 이거 매출 10억 단위 영업이익이 500억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테마로 막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급락한 종목들 보면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주가들은 다 급락을 합니다. 이재명 관련주들.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먹자들이 나와요. 네. 마니커라든지 약간 조금 뭐 음식료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도 코로나 쪽 나오고 나머지는 다 원전주예요. 이런 구성선물을 딱 보면 테마 순환이 나오고 첫 번째. 네. 그리고 테마 순환도 너무 빨라요. 제가 오죽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그거 다 때리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호재잖아요. 막 급등하고 그 200 뭐 70조가 들어와서 뭐 우주 쪽에 뭐 미사일하고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런 전략을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AP 위성이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원전주들이 아침에 쭉 올라가잖아요. 아니 골든돔 덕분에 대부분 다 보세요. 윗꼬리가 다 달렸어요. 그러니까 추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때리는 게 정답이었고 오늘 골든돔도 마찬가지고 로봇 얘기 나와서 로텍시 나왔는데도 로봇주 때리는 게 정답이었어요. 네. 일주 동안 놓아보면. 그러니까 테마가 호재 나올 때 차익 실현으로 형성되지 리딩 에너지가 이렇게 추세로 쫙 끌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우리 시장의 또 문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순환이 빠르다는 얘기는 지수를 상단을 갖췄다고 보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지수가 뚫어주면 그러면 순환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테마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시각들을 지금 이것을 핸들링하는 에너지들이 뭐 대부분 다 선수 집단이거든요. 사모펀드라든지 사모펀드가 주가 되고 그 에너지들이 오히려 재료 나올 때 때리지 사지를 않아줘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뭐 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테마 순환이 너무 빠르다. 지수 상단이 갇혀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쨌거나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정책적으로도 돈이 좀 시장에 많이 풀릴 거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님의 생각은 많아요. 반대이신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 가진 분들은 소수 의견이에요. 지금 네. 20, 30% 좀 조심하자. 그리고 테마주에서 미리 지키고 짧게 치자. 그러니까 대표님이 소수 의견 쪽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그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화 강세를 너무 좋은 시각으로 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추경이 이제 급격해서 뭐 이장이 3천 간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갖고 나도 그러면 시가 상위 종목을 계속 들여다봐요. 네. 그리고 또 그걸 핸들링하는 우리나라 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또 외국계 또 친한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실제는. 사고 있지 않다 한국을.
그러니까 네. 앞에 사는데 뒤에서 팔아먹어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갖다 해서 금융투자가 요새 올려줘요. 근데 펀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볼 때 여기 보세요. 5월 14일, 3월 14일 현재 금융투자가 3조 4천억 샀어요. 배를 때렸습니다. ETF. 이 짓을 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전력주나 이런 거 사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ETF를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사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원전 방사 좋아. 그 100억 샀다고 쳐요. ETF 1000억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펀드 자체를 때려버려요. 네. 그럼 펀드의 그 구성 성분에 이 개별 종목이 1등 들었으면 요 금액보다 더 큰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갖고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나는 추세로 안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호재 나올 때 자꾸 저기 우량 중심으로 제가 심지어는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오션도 네. 하지 말고 때리라고. 그냥 차익 실현해 놓으시고 지금 원전도 옛날에는 원전 ETF 보면 1, 2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력 설비 그 HD 일렉트로닉이니 LS 일렉이니인데 지금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고 이제 한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이 아주 더 밑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전 기술이나 사놓고 한전 산업이나 한국전력이나 사놓으라고 그러는데 한국전력도 이제는 3만 원 가까이 와갖고 2만 원 초입으면 매력적인데 3만 원에서는 뭐 차익 실현 좀 하자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시장을 5일 단위로 제가 하는 행동은 요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비슷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3월 요때가 3월물이 만기되고 6월물이 딱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요 8조 7천억 때리면서 선물 규모가 요게는 그러니까 합성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3,70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금융투자는 샀는데 ETF는 때리고 그리고 요거를 오늘 기준으로 봤어요. 7천억이 줄었어요. 그럼 샀다는 얘기예요. 8조 7천억이 8조 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선물이 7천억 플러스 돼서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안 빠지는 게 아침에 미국 시장 빠져도 선물 매수가 막 들어와요. 현물은 그러다가 나중에 현물이 들어오든지 비차익 들어오는 순서로 그래놓고 또 문제는 뭐냐. 종가로는 반드시 죽여버려요. 올려놓고 또 죽이고 그 죽이는 게 1, 2등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여요. 그리고 밑에 거는 좀 이렇게 올려줘요.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4조를 사줬어요. 늘었죠? 네. 이것도 늘어요. 줄어야 되거든요. 이게 8조예요. 8조. 그래서 이 상황. 그리고 5월 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그러면 상승한 건 뭐냐? 요거는 3월 13일 기준입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한진칼, 하나솔루션,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여기 조선주잖아요. 제가 조선주도 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합성해가 그동안 올려준 게 청산 매도가 들어갈까 봐.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고점에서 밀려내리거나 수익을 안 주는 게 이제 6월 12일까지는 얘네들이 청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승한 거를 롤오버가 아니라 청산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하나오션 샀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에 선물 매도 이렇게 합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청산 들어가면 매수한 게 매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선물 포지션이 반대로 이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상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5월 14일 기준으로 딱 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현대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뒤에 장에 있던 게 앞에 장 상위로 쫙 올라와요. 그래서 요 종목도 파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 거의 현대건설이 더블이 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이것도 100% 작년도 저점 대비해서는 2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뭐 39,000, 4만 원이니까 90에서 100% 갔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거예요. 다 원전. 근데 저는 이제 12일 이후에도 이제 9월물로 합성되는데 신규 매수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때 시각 바꿀게요. 6월 12일 이후 이제 네. 6월물이 끝나고 9월물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시 또 현대건설이 5만 원이 정이 아니라 지지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 시각을 또 이제 현대건설보다 그럼 이게 확산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이게 청산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갖고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6월 10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청산되는 에너지, 롤오버되는 에너지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 겁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발전 이쪽은 추세가 아니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이 같은 종목들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수는 그때 이제 2570, 2650, 2280 또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동안 추세적으로 3월 달부터 오른 게 방산, 조선, 원전 이게 이제 추세로 올렸어요. 네. 다 100% 가고 막 어떤 거 50% 가고. 근데 이제부터 이 종목이 추세로도 갈 거냐는 시각은 이제는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제 청산되고 다시 9월물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 보겠다는 거고 이 장이 이제 지수를 또 상단을 뭔가 2700이든 2750을 가려면 네. 워낙 강세가 강제로 되지 않고 진짜 외국인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전차 군단만이라도 사주면 그러면 시각이 어느 정도 바꿔볼 텐데 네.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하나는 가장 나쁜 게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5월 14일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다 2차 전지가 거의 30에서 25 끔찍하게끔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더 빠지고 있는데 요게 일주일 단위로 더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여기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아마 반대 매매 털리는 것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자포자기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 멘탈,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얘기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에서 50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50을 넘어서 7, 80대요. 마이너스. 예. 네. 그러면 이건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그럼 자포자기로 견디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거와 합성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이럴 때 구자가 망가져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좋은 걸 팔게 돼요. 덜 빠졌거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거 살리기 위해서 원전주 팔거나 올라간 거 팔아가고 이거 메꾸려고 오르는 에너지가 이거는 도저히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전체 시장의 수급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줄어요. 네. 거래 대금이. 이런 현상이 이 늪이 이거를 자꾸 갉아 먹어서 그런 현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 폭풍의 눈에 거치는 게 네. 5월 28일, 29일 같아요. 5월 28일에서 29일이요. 두 날이요. 28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네. 29일은 금통위가 있고 29일 여기서 저는 제발 동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하가 아니고요. 아니 인하를 하면 그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져요. 근데 강제로 워낙 강세를 시켜요. 환율은 저 국채 매매하는 분들 매크로 하면 저 10년짜리 4.5, 30년 5.5 넘어가면 난리 난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거 왔어요. 근데 난리 안 나요. 뭐가 시장이 이 매크로를 보는 게 뭐가 억지 춘향식으로 이상하게 뭔가 버틴다라는 느낌이 또 미국 시장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험 신호 나왔고 하면 위험에 있어서 뭔가 중화를 시키는 변동성이 나와야 될 텐데 상관없대요. 난 그게 더 겁나요. 오히려 좀 악재가 나왔으면 좀 뭐랄까 좀 조정할 땐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변동 플럭추에이션을 줘야 다시 또 뭔가 그 저점에서 매수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이게 이거예요. 저는 이걸 낚싯대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해서 계속 버텨요. 그러다가 여기 조그만 운동에 저 끝에는 이렇게 플럭체이션이 나온다고 해요. 그 디데이가 5월 29일에서 저는 6월 12일 사이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이후로는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네. 여기서 미국 시장도 한 나스닥 기준이 지금 19,000이잖아요. 한 17,500 정도나 17,000까지 뭔가 좀 건실한 조정을 주면 이렇게 뭔가 그 채권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도 다시 건실한 거로 다시 하반기에는 2만도 가고 막 이렇게 보겠는데 이거 상태에서 끌고 가려면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할 것 같고 네. 뭔가 보이지 않게 막아내느라고 난리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강요 중에 요번에 그 뭐 사우디하고 협상본부들이 벤센 이분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중국 대에서 나바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분들이 싹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권력을 잃어서 들어간 건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니네들이 나서면 더 큰일 나니까 중재자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벤센트 이분이 들어가서 뭔가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한 그 봉합만 한 상태인지 이것도 좀 6월달 7월달에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그림 갖고 판단해 볼래요. 네. 삼성전자 매수하고 선물 매도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한 게 6월 10일 기준으로 다 청산되냐 롤오버 되냐에서의 청산 속도가 급격하면 이건 안 됩니다. 롤업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요걸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합성이 어떻게 풀어나가나 조선주, 방산주 이런 것들이 이게 더 가려면 롤업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근데 매물화 시켜갖고 청산으로 게임을 끝내면 주도주 교체 시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검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보다 국내 증시가 조금은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상승에 대한 연속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삼성그룹의 거버넌스하고 네. 그 다음에 원전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개별 종목은 지수를 끌고 갈 종목은 없고 오히려 삼바가 거버넌스로 올린 게 나는 바이오 쪽에서 그 에너지가 1등인 것 같고 삼성물산 12% 가까이 올라간 게 놀랄 노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 대비 마이너스예요. 난 이게 제일 답답해요. 코스피가 1% 올라왔는데요. 네.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대표님? 아니 요새 계속 그래요. 5일 동안 네. 지수를 그 두 가지 종목이 끌고 가질 않고 다른 종목이 끌고 가요. 시가상위 종목에서는. 네. 그 상삼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올 때 아침에는 좀 호가 올려요. 그래서 선물도 어떨 때는 5월 14일 253, 353, 그게 345까지 빠져요. 네. 그 다음에 또 350, 오늘은 351까지 갔는데 349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뒤끝이 찝찝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간 시장에는 꼭 죽여버려요. 지금도 야간 시장에는 또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는데 뭔가 그냥 좀 찝찝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2600과 2650 사이에서 잘 버틴다라는 정도고 그리고 근데 뒤끝은 찝찝하다. 그리고 그거를 시가상위 종목을 미리 빠져 제외하시고 아까 원전이나 핵심만 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나만의 태양이 따뜻하게 비치는 해피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이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강제 환율에 뭔가 제2의 프라자 합의 같이 되든지 뭔가 하면 여기서 또 캐리 청산 같은 쇼크 에너지가 갑자기 불어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갖다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수익이 났어요. 10,000원이 20,000원 갔어요. 더블 났어요.
갑자기 하루에 20% 빠져보세요. 그러면 2만 원에서 20%니까 실제 5, 60%밖에 100% 먹었는 게 5, 60%밖에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먹은 반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그런데 갑자기 20%에서 대못하가 30%까지 빠져보세요. 그러면 2만 원이면 14,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14,000원이면 이거는 완전히 체감 지수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새 급등했다가 20, 30%씩 흔드는 종목들이 꽤 생기는 거예요. 네. 안 보일 뿐이지 요새 급등했다가 조정하는 종목들 보시면 고점에서 20%짜리가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가려요. 뭐가 가리냐? 그날에 주도했던 테마 원전들이 자꾸 가려줘요. 그래서 가는 게 더 가. 막 이런 흐름을 주는데 그래서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요새 또 데일리 승부 보는 분들 딱 보면 현대건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사겠다고 들어와요. 내가 헐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 그래 하루 이틀은 맞을 수도 있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바스켓이 안 들어오고 갑자기 하루에 조단위 청산 매물이 나오면 네. 이거는 그동안 이 올려놓은 에너지에 순식간에 반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도. 찰실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에너지는 안 나왔어요. 하루에 1조나 2조, 최고는 3조도 때려버리거든요. 미결제를 10,000개에서 20,000개 늘려버리면서.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폭풍의 눈을 똑 끝나서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변곡적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거를 5월 28일, 29일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한순간에 수익률을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혹시라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요인이 됐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상승 에너지 중에 삼성그룹주가 특징적이었잖아요.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물산, 여기에 삼성생명까지.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삼성물산이 12%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재용 회장이 무슨 일 벌린다. 그 싱크탱크들이. 제가 2023년부터 노래 불렀던 하나의 방법이 삼성생명을 지주로 만드는 방법. 네. 그리고 금융지주로. 예, 금융지주.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나?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주가를 인위적으로 죽여갖고 싸게 만들어갖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3%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그때 7, 80만 원짜리를 올려갖고 왕창 갖고 오는 시나리오를 갖다 소설을 쓰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서 지금 2025년에서 거의 1년 이게 2024년 11월 달에 여기 나와서 떠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에요. 7만 5천 원, 8만 원. 5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때 SK 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막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120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요번에 100만 원 살짝 깼다가 다시 오늘 110만 원. 이 뭐 하는 짓이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행동하나라고 느낌이 확 오고요. 그래서 그때 이 그림을 그려드렸을 겁니다. 삼바가 올라갔다 누릴목줄 이때가 정확하게 2024년 11월이었어요. 네. 이거 올리고 삼성전자 죽여갖고 요거 교환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이제 완전히 삼성물산을 분할시키거나 그러면서 삼성금융 지주로 가려면 삼성생명 주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삼성화재가 30%를 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살려고 그러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주는 재원을 삼성생명이 뭐 갖고 벌어야 되냐. 삼성전자 팔아갖고 갖고 올 때를 그거를 해야 완전히 지주회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부진 대표는 거기서 완전히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호텔시를 지배할 건지 분리할 건지도 결정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쭉 얘기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모양 보면 오늘 삼성그룹 주가들입니다. 이게 삼바 모양이에요. 네. 요번에
120만 원 갔다가 100만 원 살짝 깼다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삼바의 대주가 삼성물산, 삼성인데 요거 문제를 해결하나? 요거를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이런 모양을 줬습니다. 이거는 삼성물산이 중소형주라면 상한가 첫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저는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 KCC도 부산산업 다음으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주주니까 이 모멘텀이 같이 끼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KCC가 삼성물산의 대주주 중에 10%를 하나예요? 갖고 있으니까요. 요 네네. 효과를 보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8.5 있고 삼성물산이니까 요거 교통정리하는지도 보시고요. 요게 5% 이하로 줄이거나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삼성생명이 제가 10만 원만 가면 팔고 8만 원 가면 이게 무슨 거버넌스 게임인데 요번에도 이거 10만 원 넘나 한번 보시고요. 근데 10만 원 가까이 하면 파십시오. 이게 한 번에 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대주가 삼성물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이재용, 이부진 이 삼성그룹은 약간 삼성생명을 통해서 옛날에는 에버랜드를 통해서 지배했거든요. 앞으로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화재가 지금 이제 합쳐서 19%인데 이게 30%가 넘어야 됩니다. 요거 에너지 이거 사줘야 되니까 저는 삼성화재 매수해놓고 이거 30% 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가 그렇게 빠졌던 게 요새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네. 지금 호텔신라가 좋을 거 없거든요. 요새는 한알령에서 중국 애들 와갖고 저는 명품 사질 않는 것 같아요.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거버넌스 게임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삼성그룹 거버넌스. 내일 12시인가 2시에 이제 공시를 한대요. 네. 어떤 공시가 있습니까, 대표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 그 부분에 대한 한다 안 한다의 가타 여부를 공시한다고 그럽니다. 저라면 부인할 것 같아요. 네. 부인해서 빠지죠. 사시죠. 추세로는 징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부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놀래서 또 오늘 삼성물산 올라간 것도 올라오는 거에 반을 꺾어 먹을 거고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과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는 지수 상관없이 이 거버넌스 게임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2, 3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의 어떤 재편의 시작이 오늘 주가 흐름을 보고 또 한 번 좀 앞당겨지는구나라고 예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가장 중요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좀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떤 쪽으로 보세요? 아까 삼성화재, 삼성화재, 삼성생명, 호텔신라. 그리고 삼바는 중심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바이오 에피스를 나스닥 상장시키면서 끌는 게 부인할 때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으로 박스예요. 박스입니다. 12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을 뚫어나가려면 미국에서 뭔가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률 게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이 거버넌스 게임이라는 거는 지분을 사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 지금 딱 하면 삼성화재가 이제 추가로 11% 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지주사를 만들려면 갖다 얘기해서 그러면 저는 이거 삼성생명은 20만 원 봅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박스로 누를 텐데 이 삼성전자를 넘겨갖고 이 재원을 갖고 뭔가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중심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들어가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간 이제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오면
이 자리에서는 더 갈 게 안 보인다. 자꾸 밑으로 내려온다. 주가가 그 자리에서는 하시면서 매도하시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주셨었는데요. 1억 5천 찍고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위쪽이거든요. 예. 안 무너져요. 여기도 3, 4일 동안 1억 5천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근데 일단 1억 5천은 계획한 단간 1억 1천에서 살 때 1억 5천만 봐도 다 판다. 초기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팔고서 다음 정부의 정책적인 STO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짜리가 네. 2억 가고 새로운 모양이 되려면 미국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뭔가 그 달러와 갖다 대기해서 코인을 뭔가 연결하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쉽지 않아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삐그덕거리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100년 채권 시나리오도 삐그덕거리고 네. 여기도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수익률이 저는 하나투자증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토스 대주주. 네. 토스 대주주. 그러니까 요새 STO들 갖고 테마주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 올 때 보니까 시간 내에서 한국전자 인증을 상한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 STO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전에 서울옥션 해갖고 단기간에 50% 올라서 팔아갖고 눌림목 전략 7,000원대 날사도 되는데 이게 하나투자증권이 아직까지 에너지가 잘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정보 인증은 벌써 50% 나오는데 이게 시간 내에서 상한가 만드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이 거의 2,000원에서 반토막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오히려 근데 요거는 동전주 아닙니까? 1,000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있고. 그래서 1억 5천짜리 비트코인 갖고 있느니 하나투자증권하고 대신정보통신으로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특징 있는 패턴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이고 계십니까? 제가 2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하는 행위가 이거 찾는 겁니다. 네. 4월 4일 날 한번 보세요. 한진칼이 갑자기 하조건 넣어놓고 프리마켓에 땡겨요. 이게 이제 호반 반응에서 이게 16만, 17만 원까지 간 겁니다. 이때 확인하고 안 샀어도 7만 원, 8만 원인 장중에 살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패턴. 그 다음에 흥구석유가 요게 이제 8,000원에서였고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진칼이 그 이후로 이렇게 간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누가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오파 정보 같고요. 네. 그러면 흥구석유는 이제 13,000원까지 눌렀다가 저는 이것도 한번 이제 6월 3일 날 알래스카 초청장하고 이제 거기서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으니까 그때 뭔가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도 보세요. 이 패턴 나오고 나서 장중에라 또 이제 본장에 45,000원 칠 때도 이 에너지 승률이 지금까지 100%입니다. 찾으셨어요, 대표님? 아니 계속 100% 이것만 찾아요. 네, 알려주십시오. 아니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에브리봇 보세요. 에브리봇 로봇주에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급등한 로보틱스 찾는데 저는 에브리봇 이렇게 눌러갖고 그게 이제 2만 원까지 가서 오히려 꼬리달 팔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한번 보세요. 이게 23,000원 거의 더블. 대명에너지 그리고 이제부터 뭐 올라갈 때 태양광 얘기하면 뭐 난리쳐요. 뉴스 좋게 나와요. 벌써 거의 또 더블. 여기 일주일 만에 이런 패턴이 50에서 더블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자꾸 찾아요. 그러면 지금 찾았는데 아직 못 간 게 필요도 있습니다. 유리기판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뭐가 필요해요? 소부장이 가야 돼요. 그래서 28일 디데이로 나스닥이 위에서 대롱대롱 매요. 그럴 때 저는 이거 언제 살라고 그러냐면 나스닥이 폭락할 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거 싹 잡아갖고 땡기나 한번 볼랍니다. 이런 패턴들이 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구나.
첫 번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매매 나오거나 지네들끼리 해서 프리마켓에서 A에서 B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땡긴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미리한 에너지들이 펀드와 펀드들끼리 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종목들만 제가 안 자고 2시간 동안 찾는 게 네. 이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2,000개 그 상당한 걸 다 놓고 그런 패턴 나오는 것만 딱 눌러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4월 4일 날 2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아직 안 간 것들 간 건 다 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HS 시스템이 계시면 자동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해갖고 노력하시면 여기서 엄청난 그 패턴 분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패턴만 찾아보시면 프리마켓이 나오고 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을 이용하는 패턴을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을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프리마켓, 특징 있는 패턴을 보인 종목들을 사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매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홍콩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러면 여행 쪽,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하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있겠죠. 네. 그런데 코로나가 저는 옛날같이 팬데믹으로 간다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7월부터 단체 관광객 강제로 우리나라 보낼 겁니다. 7월 달에. 네. 그러면 이게 중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아직까지 못 간 게 뭐 녹십자, MS 몇 가지 종목들이 여기도 보시면 네. 뭐 엠폭시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로 옛날에 유명했던 게 진매트릭스 뭐 그다음에 시젠, 수젠텍 뭐 이런 것들인데 벌써 시젠이나 수젠텍 보면은 따라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요 속에서는 녹십자, MS라든지 진매트릭스라든지 몇 가지 그리고 상한가 한 번 반에서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동남아에서 확산된다고 해서 옛날같이 팬데믹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여름 다가오는데 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까 봐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치료제가 많이 개발됐다고 보고 또 우리가 코로나에는 저는 내성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모르게 지나가는 코로나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도 가고 보니까 코로나 지나가셨네 뭐 이런 옛날하고는 다른. 그리고 이제는 약간 다른 독감이 무서운 것 같아요. 폐를 다치거나 호흡기거나 그 치료제가 없는 독감. 이게 진짜 또 확산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동남아 쪽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쪽이라니까 조금 뭐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카지노가 지금 약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전번 시간에 와서 롯데관광개발이 7, 8천 원대 사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 만천 원에서 팔아라. 그리고 진짜 단체 관광객들을 강제로 보낼 것 같은데 그럴 때 제주항공 갖다리 편 증가시키고 막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근데 6천 원대에서 이거 만약에 여기서 10% 더 사갖고 이거가 한 30% 올라가면 오히려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테마 그냥 1개월짜리라고 봅니다. 그냥 지속성보다는 네. 구조적으로 뭔가 옛날같이 팬데믹보다는 그냥 시기적인 타임에 의한 한 달짜리 테마.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투트랙 전략을 써갖고 베트남으로 막 돌리거든요. 관광객을요? 아니. 자기네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돌려요. 네, 우회 전략.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보이지 않게 매수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단체 관광객을 계속 보내는데 배팅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오는 관광객이 거기에서는 약간 로얄 패밀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오는 단체 관광객이요? 예. 그 국유기업들 중심으로 보낼 것 같거든요. 국유기업들. 그러면 거기서는 좀 어깨에 힘들어간 사람들만 온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올라오면 그 서민들이 보따리 장사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비행기 타기보다는 인천으로 해서 배 타고 들어온다고요. 네. 그거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구조가 소비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찍기가 아니에요. 지네들이 더 잘 만든다는 것도 막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경쟁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그 단체 강에 와갖고 뭐 구조적으로 뭔가 우리나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진짜 저는 화장품주가 진짜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향이 아니고 중국들로. 근데 그게 안 가요. 그리고 면세점주가 날아가야 된다고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조로 보면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순환적 테마로밖에 안 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단체 강화도 그렇고 네. 짧게 단타 하나 치자. 그러면 바닥에서 30에서 50층 올라간 건 하지 말자. 거기도 샘플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 주를 더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 시간을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서 갈까요, 대표님? 그래서 제 2차 캐리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네? 8월 5일 같은 꼴 나오지 마라.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무시했던 30년 국채, 10년짜리 국채, 원달러 강제 속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부터 1,300원에 계약 거래가 된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는 1,450까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아니다 계속 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50원까지 가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 눈에는 매수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4월 9일부터요. 아까 3월 13일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조를 체크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요거로 바꿔봐 드릴게요. 지금 매수를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요거하고 비슷해요. 4월 9일 날이 급락했던 자리입니다. 2280 찍고 올라갈 때 외국인이 요때부터는 1조 2천억이에요. 네. 그런데 요때가 2280에서 2500을 딱 이때부터 뭐 하나솔루션이니 원전이니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 날이 4월 24일입니다. 바닥에서 2500까지 딱 책된 때입니다. 이때부터 플러스 바뀝니다. 2조 1000억으로요. 그러니까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조를 샀어요. 네. 중요한 건 선물을 거의 2조 7천억 샀어요. 요게 이제 지금 우리 눈에는 이제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왔냐가 이 종목들이에요. APR,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두산, LS 일렉트로닉. 여기서 좀 특징인 게 중국 석유화학주가 나와요. 이제 SK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 나와요. CS 윈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게 추세로 가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원전은 좀 차익 실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뭔가 기대하는 게 증권주하고 석유화학주. 이게 이제 추세로 막 빈집털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6월 10일 끝나고도 계속 가주면 이 장은 그러니까 원전 쉴 때 태양광 풍력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에너지 그걸 부족한 거를 어느 때는 풍력을 쓰고 어떤 때는 태양광 쓰고 어떤 때는 원전 쓰고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푸시해주는 주도주의 손바뀜. 조선 기자재나 방사 이게 쭉 끌고 가듯이 그런 게 나와주면 장을 좋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요것만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강제로 제이프라자 같이 계약을 하는지 네. 그거는 아닌지 그 다음에 또 5월 29일날 금통위에서 동결에 인하해주면 이 금리 역전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 부분 이게 또 엔화는 또 거기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여기에 따라 또 변동성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계속 시가상위 종목들은 네. 돌다리 두들겨 보고 계속 테마주 순환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됐습니다. 두두가 다 맞았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